내일은 대박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출근길이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요일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날씨가 참 포근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마냥 기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투자시 우리 시장은 먹구름이 좀 가득하지 않았나요? 4계좌까지 팔았다면 마음 한켠이 뒤숭숭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 저희가 그 마음 편안하게 녹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내일은 대박 검색하시고 실시간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먼저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최대 관심사, 미국의 1월 CPI가 예상치를 좀 웃도는 수준 기록하면서 코스피 1% 가까이, 코스닥은 2%까지도 급락을 하며 금리 인상 공포가 좀 확산이 됐죠. 자, 유가증권 시장 흐름 보시면 2,800선 회복할까라고 싶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2,750선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수급 동향 보실까요? 외인의 버팀목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에서 강하게 매도가 나타나면서 하방 압력을 줬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약 후 양약 패턴 보여주면서 장중에 오후 저가권에 위치하며 2%대까지 밀려 내려가는 움직임 확인됐네요.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쌍끌이 매도 나타났죠.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하면서 코스닥의 시총상위주들도 대체로 하락하는 움직임 오늘 연출됐습니다. 자, 2월의 둘째 주를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잡아보겠습니다. 누구와 함께냐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 만나보시죠. 자, 금요일 시장 좀 정리도 해보고요. 다음 주 어떻게 봐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 이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신광섭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은 대박 금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 신광섭 전문가고요. 네, 저는 주로 이제 그 주요 경제 지표들을 조금 분석해서 시장의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 위주로 방향성을 매매를 주로 하는 전문가고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앞으로 조금 보다 매매를 쉽게 그리고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그 영국의 그 영화 있잖아요. 킹스맨. 네. 전문가님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좋은 건가요? 네. 네, 아주 젠틀한 느낌이신데 각오 한마디와 함께 더불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지표들을 통해서 전략 잡아주시겠다 했는데 스쳤던 상한가를 했었던 이슈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뉴욕 증시 CPI 국채금리 급등에 하락했다.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국내 시장입니다. 코스피 미 긴축 우려에 2,750선 아래로 뚝 떨어졌죠. 코스닥은 더 떨어졌는데 왜 이런 걸까요? 우리 주린이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까지도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CPI 급등, 국채금리 2% 돌파.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 조정이 더 나오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되냐? 전문가님,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 이슈가 이제 가장 많이 조금 주목해 있고요. 지금 물가 지수가 발표 나오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있었는데 네. 미국 1월 CPI 물가 지수가 어제 나왔거든요. 근데 1년 전보다 7.5% 정도를 이제 급등하면서 시장 예상치는 7.2에서 7.3%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상회하게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그 목표로 하는 물가 지수가 한 2% 정도니까 네. 이제 연준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어떤 시장의 우려감이 계속 생겼고요. 일단 이게 1년 전보다 7.5% 같은 Y 대 Y로 7.5%면 이게 엄청난 상승세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 월에도 12월에도 이제 7%, 그 전에 이제 11월에도 6.8% 정도 나왔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물가 지수가 여기보다 더 높아지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네. 굉장히 높은 지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 올랐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아마 시장 예상치와 비슷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수가 조금 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시장보다 너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사실 이제 물가 지표가 나오고 나서도 그렇게 시장은 조금 하락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분봉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 분봉이고요.
하락 시작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금방 다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러네요.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이유가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이제 연은 총재가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이게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 물가지표가 이제 7.5% 정도 나온 게 상당한 수준이긴 한데 일단 이게 뭐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높게 나왔어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예상했던 게 있고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으면서 지수가 좀 분봉으로 올라왔었는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이제 그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7월까지 한 1% 정도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3월부터 7월까지 이제 금리를 높인다고 하면은 보통 FOMC 회의가 2번 더 있으니까 1% 정도를 만들려고 하면 0.5%씩 2번을 올리든가 아니면 0.25%씩 2번, 0.5%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1%까지 이제 좀 급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속도적인 부분에서 좀 시장이 약간 놀랬고요. 근데 또 이제 그 블러드 총재가 3월에 0.5% 정도를 인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3월에 금리가 이제 조금 인상이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루 전날에 다른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0.5% 정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이러면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조금 놀랐고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좀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얘기도 흘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매월 이제 1,200억 불씩 이제 그 돈을 풀었던 거를 조금 천천히 조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게 이제 끝내고 나서 금리를 인상하고 어느 정도 인상 예전 같은 경우 2018년도 이제 2008년도 그 이후에 2015년도 이런 어떤 그 2013년도부터 테이퍼링을 하고 15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긴축을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네. 금리 인상을 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이 겁을 조금 먹어서. 계속적으로 좀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인 얘기는 이제 1년에 이제 8차례가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조금 긴급 회의를 열어서라도 좀 금리를 좀 중간에 좀 많이 높여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도 네.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러드 총재 자체가 원래 이제 좀 약간 매파적인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또 작년에는 안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또 FOMC 회의에 또 이제 그 투표권을 또 행사하는 멤버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블러드 총재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파월이 또 나와서 좀 진압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 좀 약간 시장의 어떤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꺾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발언권이 있고 투표권을 또 행사하는 멤버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3월 금리 인상이 0.25% 정도 인상하는 가능성을 한 13%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오. 이 어제 그 물가지수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렇게 그 보통 3월에 한 0.25% 정도를 높일 거다 이렇게 보통 시장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물가지수 이후에 0.5% 인상을 할 가능성을 지금 87% 정도로 와.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엄청나네요.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런 가능성에 배팅을 하고 자금을 배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3월 달에 0.5% 정도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이 반등이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서 지금 물가지표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여기까지 좀 한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서 지금 어제 예상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어떤 물가지수 발표가 나오면서요. 좀 밑꼬리를 맞으면서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계속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요 정도에서 받아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밀린다고 하면 이 아래 전저점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쭉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가 지금 요 21선을 깨고 그리고 이 밑에 이제 100일선까지 깬 다음에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각 종목들을 너무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 뭐 주가 계속 빠진다. 이게 N자형 하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조금 횡보하면서 좀 자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이제 그 너무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좀 이후 상황을 보자. 그리고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도 충격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관망을 해야 되나요? 네, 0.5%뭐 계속 관망을 한다라기보다 조금 개인 투자분들께서
주식과 현금의 그런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현금이 있을 때 너무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의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결론은 이제 시장은 연준의 그런 어떤 공격적인 행보를 지금 조금 약간 걱정하고 있어요. 그쵸. 걱정하고 있고, 물론 뭐 지금부터 이제 물가 지수가 또 발표될 때마다 상황이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이제 통제될 때까지 연준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강한 공격적인 어떤 이런 포지션을 그쵸. 조금 계속적으로 가질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미국의 GDP 발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경제 네. 성장 지표라든지 이런 건 괜찮았거든요. 탄탄하고. 근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연준이 계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계속 보인다면 괜찮진 좀 않겠죠. 예, 시장이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수가 조금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거를 좀 이용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까봐 이제 또 따라잡고 내려오면 이제 더 내려갈까봐 좀 무서워하는 이런 성향들이 맞습니다. 조금 있으시니까 네. 조금 시장을 어느 정도 조금 관망을 하면서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는 어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지금 한번 다른 지표들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이게 지금 그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0.42bp예요. 42bp. 지금 시장에서 좀 조정이 나올 때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장단기 금리 차를 왜 보냐면은 그 2년물 국채 금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의 그런 어떤 차이의 그런 어떤 스프레드를 이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100bp 아래에 있으면은 이제 통계학적으로 그런 거죠. 100bp 아래에 있으면 좀 시장이 경제가 안 좋다,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네, 거를 네, 예상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100bp 이상에 있으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 1.0 요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좀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네. 통계적으로 그런 확률이 많고 이 밑에 있으면 좀 안 좋아질 것 같은 확률이 많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 정책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 정책보다는 이제 경제 상황에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현재 조금 약간 그런 경기의 그런 둔화를 조금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현재 상황 GDP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좋지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제 그런 연준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를 좀 높인다든지 이런 행보를 보였을 때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우려를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배팅된 돈에 배팅된 상황을 보면 이 VXX라는 게 있어요. VXX 요? 네, 그러니까 VIX가 이제 빅스 변동지수 이제 그렇죠. 공포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S&P 500의 이제 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어떤 그런 상품인데 ETN 상품인데요. 일단은 지금 앞전에 계속적으로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 이제 그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 VXX 같은 건 계속적으로 하락을 탔는데 지금 하락이 멈췄어요. 하락이 그러네요. 멈췄고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엄청나게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네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에 배팅을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런 분은 해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이 몰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장이 바로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약간 시장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투자자들이 조금 어느 정도 해지를 하고 있고 이런 자산 쪽으로 좀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고는 있는 거죠. 예, 보고는 네. 있는데 근데 예전에도 이제 2008년도에 유명한 투자자 있죠. 그 영화도 나왔던 빅쇼트 마이클 버리. 네. 예,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로 사태, 인해서 좀 네. 그 잘못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배팅을 했지만 한 2년 기다렸죠. 2년. 예, 한 그런 2년 건가요? 예, 그런 2년 동안 안 케이스인가요?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네. 시장의 그런 관성의 법칙 때문에 쉽게 시장이 꺾이지 않는 거죠. 어느 정도 내려가면 받아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런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장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여기서 어떤 그런 급락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금리를 이제 높일 때 금리가
1% 정도 지금 그러니까 제로 금리인 상태에서 금리가 한 1% 정도를 높였다고 해서 바로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지난번에 과거 수치를 보면은 한 2% 이상 이제 올라갔을 때부터 경기가 조금씩 꺾여요. 아, 그러니까 국채금리 2%가 주는 우리에게 그 상징성의 그런 시장 금리죠. 어떻게 좀 예, 시장 금리, 해석해야 명목 되죠? 금리가 국채 금리는 지금 10년 국채 금리는 벌써 2% 정도에 가 있고요. 네. 시장의 명목 금리 자체가 지금 제로 금리인 상태에서 금리를 이제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블러드 총재가 7월 달까지 한 1%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명목 금리가 이제 한 2% 정도까지 갔을 때 시장이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장을 좀 내려갈 수 있을 텐데 그 2%까지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를 그게 봐야 관건이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금리를 올릴 때 초반에 금리를 올릴 때는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경기가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반 시장에서 지금 당장 어떤 주가가 하락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천천히 준비하고 좀 시장을 좀 잘 관찰하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 매수보다는 현금과 또 비중을 여러 가지로 좀 그때마다 잘 파악해서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이슈로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 긴축 우려는 사실 국내 시장에도 여파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전문가님. 이게 코스피 대비 좀 코스닥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와 코스닥과 코스피 두 개를 놓고 보기보다는 네. 일단은 전체적인 조금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보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자. 좀 큰 흐름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시장에 조금 이슈가 예전에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 그 개별 종목들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쵸. 코스닥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시장이 거의 지금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높였을 때 시장의 기대감으로 조금 먼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선반영했던 그런 종목들이 금리를 높이면 그런 어떤 금리 부담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돈이 가지 않고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는 종목 쪽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거든요. 그쵸. 그게 대다수가 이제 코스피 쪽에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좀 대형 우량주 쪽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돈이 조금 유동성이 많이 있어서 그냥 이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 무슨 메타버스 아니면 NFT 이런 게임주들의 그런 어떤 희망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에 막 올라갔던 그런 시장 자체의 흐름이 좀 변한 거죠. 변했고 지금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을 조금 눈여겨서 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좀 시장이 좀 금리를 높이고 조금 이제 실적을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코스피 쪽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소형 관련한 테마주만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이거 갈아타야 되나요? 대형주 쪽으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반등권에 있고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이렇게 딱히 정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네. 사실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예, 위험하고 실적을 어느 정도 내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네.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개별적으로 네. 좀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든지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에 대한 종목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저 전문가가 얘기하는 영역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또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대략적으로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하락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 종목에다 위주로 투자를 하자. 예, 그런 쪽으로 조금 보시는 게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방어도 잘 될 뿐더러 예, 조금 나중에 상승을 할 때도 먼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소형 테마 쪽으로 좀 갖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하신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느 쪽으로 수급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하셔서 좀 이동해 주셔도 될 것 같네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노란톡에 내일은 대박 신광섭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QR코드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누르시고요. 가까이 갖다 대주세요. 링크 하나 뜨면 그 링크 같이 클릭 그리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있는데요. 샵 37715 신광섭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시면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한가를 스쳐갔던 종목들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나 내일은 대박 오늘 금요일 밤 여러분들께 이번 주 시장을 점검해 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잡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이 가져왔던 상한가를 스쳐갔던 종목들 5가지 먼저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네온테크인데요. 장 초반부터 상승세 나타내면서 3시 5분경에는 4,605원 선까지 터치 후 15% 급등으로 오늘 거래 마감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218150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로 땡땡 상한가 안착하면서 6,870원 선에서 거래 마감됐네요. 세 번째 종목 볼까요? 컴투스 홀딩스 들고 오셨는데 완만하게 오름세 보이면서 15%대 오늘 급등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렌텍인데요.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오늘은 11% 17,900원 선에 종가 확인됩니다.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가파른 상승 후 탄력이 좀 둔화됐지만요. 그래도 5일선 안착하면서 아무래도 반사일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봐야겠죠. 17만 3천원 선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종목들 하나씩 그럼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볼까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종목 네온테크고요. 네, 네온테크가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장비를 개발했다고 해서 좀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이 네온테크는 원래는 이제 그 드론 관련주죠. 예, 드론 그쵸, 관련주. 그쵸. 예. 현대차가 그 어반 에어포트라는 그런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해서 예전에 좀 한번 급등을 했던 적이 있고요. 대한항공이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드론 관련주를 조금 그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본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본업이 이제 그런 반도체 이제 그 패키지를 절단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장비 반도체 이제 후공정 그런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본업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일단은 이게 오늘 장에 한 네. 오후 3시 한 15분경에 쫙 좀 탄력이 둔화되는 게 분봉으로 보면 네. 확인이 되는데 이때 이렇게 좀 빠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기업을 한번 보시면은 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네, 회사 자체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게 많이 따라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2,300억대에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1,600 정도에 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20억, 15억, 14억 한 이 정도 수준. 2021년도 지금 3분기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예, 그랬던 어떤 실적 부분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아직적으로 이제 그게 실적에 지금 반영돼서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을 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윗꼬리를 맞으면서 거래량은 좀 많이 터졌고요. 많이 터지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밀리는 앞전에 물려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제 플러스가 가고 뭐 본전 이상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매물이 많이 쏟아지면서 조금 이제 윗골이 맞으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자리를 또 천천히 만들겠죠. 자리를 또 천천히 만들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여기서 바로 붙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한가는 간다고 보시는 거네요. 좀 힘들죠. 예, 일단, 네, 좀 힘들고 현실적으로 이 매물들을 소화하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네. 때문에 옆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좀 누우면서 이 물량을 좀 소화하지 않을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V자로 반등하면서 올라가기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쉽진 그래서 않다. 이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별 종목들의 이런 개별 이슈에 좀 반응하기보다는 네. 전체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 오늘 좀 이렇게 네온테크와 같이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자꾸 따라가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분봉을 보면 네. 올라가서 상한가를 간 것 같지만 마지막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거 들고 그러니까요. 계시면 이거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현금도 많이 없으실 텐데 이런 종목들 계속 따라다니다가 계속적으로 종목이 물려 들어가면은 포트폴리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뜨는 종목들을 높은 자리에서 잡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의할 종목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분봉 차트 보면 아셨죠? 갑자기 또 쫙 밀려 내려가면 오 하는 순간에 정말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로는 땡땡땡땡 정말 상한가 안착하면서 가나 했는데 갔습니다. 미래생명 자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전문가님, 네. 진짜 막판에 상한가 갈지는 몰랐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좀 분봉 차트 보면은 막판에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어떤 좀 특징주를 가지고 있나요? 일단은 에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였다고는 하는데 지금 보시면 곡물가가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네. 이게 옥수수 가격이고요. 옥수수. 예, 옥수수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콩 가격이죠. 콩. 예, 콩 가격이고 지금 이게 이제 밀 가격이고요. 밀.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네. 네, 지금 보시면 네, 이게 콩 가격이고 이게 밀 가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옥수수 가격이 그런데 일단은 지금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 곡물 가격들이 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조금 이런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상승했었는데 약간 특이한 거는 오늘 사료 관련주만 좀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팜스토리. 예, 팜스토리 그리고 뭐 고려산업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사료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곡물 가격이 보통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효성 OMB, 이제 비료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르죠. 같이 오르는 경농 뭐 이렇게. 네,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약간 지금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했을 때 이제 비료와 사료의 차이가 뭐냐면요. 일단 비료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는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곡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조비, 뭐 그쵸. 효성 OMB 아니면 종자 관련주, 뭐 농우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많이 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상승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사료 관련주죠. 그러니까 옥수수 가격이 올라서 비료 가격이 이제 사료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해서 이제 옥수수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사료 가격이 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료 쪽으로 조금 더 약간 돈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지금은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자금이 비료가 아니라 이제 사료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뭐 고려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랑 똑같아요. 예, 뭐 이런 개별적인 어떤 재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의 그런 어떤 전쟁 상태,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렇게 이슈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시장에는 항상 이슈를 만들어내죠. 예, 시장에는 항상 이슈를 만들어요. 누군가 만들고 주가는 움직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이슈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 계좌 자체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좀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이슈보다는 조금 일반적인 매매를 조금 했으면 안전적으로. 좋겠고요. 예, 만약에 이런 매매를 즐기시는 분이면 대장주를 하자. 대장주는 미래생명자원인가요? 아니면 네. 또 다른 종목인가요? 미래생명자원이죠. 예, 그쵸. 일단 전고점을 넘어서 상한가를 붙였기 때문에 내일 연상 오전에 갈 수 시작할 때 있을까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일단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갭으로 뜰 거고요. 네. 뜨면 이 전고점을 넘어서 뜰 거기 때문에 충분히. 네, 거기서 다시 이 계속적인 이 흐름이 이어질 거냐. 근데 다만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발주자들도요? 내일 그 만약에 미래생명자원이 이건 기술적인 매매인데 네. 미래생명자원이 내일 갭으로 떴는데 만약에 팜스토리라든지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고려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를 들어가고 뜨지 않으면 네. 이 종목은 거기서 터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같이 급등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면 뭐 상한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같은 친구들 좀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약간 까다롭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만약에 물린다라고 하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시장의 이슈가 사라지고 나면 내 계좌에는 손실만이 가득한. 네, 손실만이 가득하고 아유, 경험해 봤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왜 샀냐고 그 고점에서. 내 마음만 더 아프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매매를 이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네.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아쉽게도 내일 들어가고 싶은데 내일 토요일이에요. 네, 월요일 날 만약에 이거 그대로 간다고 해도 네. 괜찮을까요? 왜냐면 또 주말 사이에도 이슈가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민되네요. 뭐 그걸로 인해서 크게 이슈는 뭐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렇죠. 월요일 날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보다는 좀 그냥 무난한 종목으로 하시는 게 이건 선수들의 영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킹스맨 전문가님 좀 이렇게 젠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이게 트레이딩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다 보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특히나 뭐 주린이 분들이라면 더 어려우실 테니까 안정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찾아보자라는 이슈에서 또 미래생명 자원을 들고 오신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사실 의외입니다. 컴투스 홀딩스 들고 오셨는데 개인주들이 사실은 실적에 따라서 일희일비 웃고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요. 크래프톤은 오늘의 뭐 장중 52주 최저가 그리고 NC소프트도 안 좋았는데 컴투스 홀딩스를 전문가님 들고 오셨어요. 게임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컴툴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결론만 말씀드릴 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기대감이 너무 많이 이제 반영이 돼 있죠. 기대감이 좀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게임주 자체 이 매매를 하실 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그 업종의 다른 친구들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상황들이 다 안 좋다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죠. 종목들이 예,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위메이드가 엄청난 하락을 했죠. 예, 위메이드 같은 경우 큰 하락을 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유행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도 위에서 이거는 물량을 터는 거지 여기서 받아갖고 다시 급등시키려고 하는 모양이 아니에요. 예, 그런 모양이 아니고 네. 그냥 기술적으로 이 자리에 한번 왔으니까 어떤 명분이 있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까지 반등은 한번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이렇게 밀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고점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손절 타이밍으로 네, 잡자.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반등이 나올 때 17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이렇게 돌파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면 거기서부터 천천히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미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블록체인 사업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유행을 할 때 이 네. 게임주가 거기에 편승을 하면서 그쵸. 이제 이게 원래 게임빌이라는 회사죠. 게임빌. 예, 게임빌이라는 회사가 컴퓨터 홀딩에서 바뀌었는데 예전에 참 이 게임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어요. 뭐 중국에서 게임을 뭐 규제하고, 도박이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시간을 제한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근데 이번에 그런 어떤 그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제 블록체인 그렇죠. 그런 NFT 이런 거에 이슈를 받으면서 5만 원짜리가 지금 24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4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5만 원짜리가 14만 원 정도에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게 24만 원짜리가 14만 원까지 내려왔다고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보면 네. 여기서 이제 크게 급등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물량이 털면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어떤 흐름일까요? 지금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지금 밑으로 뚫렸죠. 네. 예, 먼저 지금 120선을 뚫었어요. 밑으로 뚫렸고 여기서 120선의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힘이 없어서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실적이 좀 덜 나왔다. 그러니까 그 NFT 관련된 그런 토큰 쪽에서의 그런 어떤 매출은 있었지만 네. 실제 본업인 게임 쪽에서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해서 급락을 했는데 비슷한 회사 같은 경우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지금 이제 이 컴투스와 같은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좀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밑으로 빠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주 자체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천천히 이제 좀 물량을 털면서 좀 차익 실현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네, 그 앞전에 굉장히 크게 많이 부각을 받았던 그런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계속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이 121선 부분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나오긴 하지만 이 밑에서 반등이 이제 다시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이런 계속적으로 밑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그러네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도 좀 이런 흐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조금 예상하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기회에서 좀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줄 알았는데 보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나 위메이드처럼 이제는 가슴 아픈 하락의 길로 갈 수도 있을 테니 들고 계신 분들은 탈출 타이밍을 잘 잡아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잠시 뒤에 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유리한 종목에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